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 옛날에 한 총각이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총각이 길을 가는데 좁쌀 한 톨이 길에 떨어져 있었지요. 이거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군. 총각은 좁쌀 한 톨을 주워 소중히 간직했어요. 한양까지는 먼 길이라 여러 날이 걸렸지요. 총각은 날이 저물자 주막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어요. 어서 오시구려. 주인이 반갑게 맞았어요. 이 좁쌀은 아주 소중한 것이니 잘 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돌려주시오. 총각은 주인에게 좁쌀 한 톨을 맡겼어요. 내 원참, 별 이상한 사람을 다 보겠네. 주인은 삐죽거리며 좁쌀 한 톨을 마당에 휙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쥐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와서 좁쌀을 날름 먹어버렸지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주인에게 말했어요. 어제 맡긴 좁쌀 한 톨을 돌려주시오. 그게 글쎄 쥐가 날름 물어가 버렸다오. 그 말을 들은 총각은 화를 냈어요. 내가 소중히 잘 두라고 하지 않았소. 아니, 쥐가 물어간 걸 어쩌란 말이오. 그럼 좁쌀 물어간 쥐라도 잡아주시오.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쥐 한 마리를 잡아 총각에게 주었답니다. 쥐를 받아든 총각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또다시 날이 저물자 다음 주막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지요. 이 쥐는 아주 소중한 것이니 잘 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돌려주시오. 총각은 주인에게 쥐를 맡겼어요. 내 원참, 별 이상한 사람을 다 보겠네. 주인은 어이가 없어 쥐의 꼬리를 잡은 채 서 있었지요. 그때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와 쥐를 휙 채워갔어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주인에게 말했어요. 어제 맡긴 쥐를 돌려주시오. 그게 말이오. 고양이가 휙 채워가 버렸지 뭐요. 그 말을 들은 총각은 화를 냈어요. 내가 소중히 잘 두라고 하지 않았소. 아니, 고양이가 채간 걸 어쩌란 말이오. 그럼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라도 잡아주시오. 주인은 어쩔 수 없이 고양이를 잡아 총각에게 주었어요. 총각은 고양이를 안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날이 저물어 또 다른 주막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지요. 이 고양이는 아주 소중한 것이니 잘 맡아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돌려주시오. 총각은 주인에게 고양이를 맡겼어요. 웬 고양이람? 주인이 고양이를 안고 있는데 고양이가 훌쩍 뛰어내려 도망갔어요.
마구간으로 뛰어들어간 고양이는 깜짝 놀라 날뛰는 말에게 밟혀 그만 죽고 말았지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주인에게 말했어요. 어제 맡긴 고양이를 돌려주시오. 이를 어쩌나. 고양이가 말에 치여 죽고 말았소. 그 말을 들은 총각은 화를 냈어요. 내가 소중히 맡아달라고 하지 않았소? 아니, 고양이가 뛰어들어 말이 발길질을 한 걸 어쩌란 말이오. 그럼 고양이를 죽인 말이라도 주시오. 주인은 고양이 대신 말을 달라는 총각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그러나 총각의 죽은 고양이를 살려낼 수 없는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총각에게 말을 내주었지요. 총각은 말을 타고 가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주막집으로 들어갔어요. 이 말은 아주 소중한 것이니 잘 맡아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돌려주시오. 총각은 주인에게 말을 맡겼어요. 걱정 마시오. 총각은 안심하고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주인에게 말했어요. 어제 맡긴 말을 돌려주시오. 죄송해서 어쩌죠? 말을 외양간에 넣어 묶어두었는데 옆에 있던 황소가 뿔로 들이받아 죽고 말았답니다. 그 말을 들은 총각은 화를 냈어요. 내가 소중히 맡아달라고 하지 않았소? 면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말을 죽인 황소라도 주시오.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총각에게 황소를 내주었어요. 총각은 황소를 끌고 어느덧 한양에 도착했어요. 총각은 이번에도 주막에 들러 황소를 맡겼지요. 이 황소는 아주 소중한 것이니 잘 맡아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돌려주시오.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주인에게 말했어요. 어제 맡긴 황소를 돌려주시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들 녀석이 착각하고 손님의 황소를 정승댁에 팔아버렸답니다. 그 말을 들은 총각은 화를 냈어요. 남의 황소를 팔아버리다니요. 당장 가서 찾아오시오. 그러자 주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이 정승댁 따님 생일이어서 벌써 그 황소를 잡았다는군요. 총각은 씩씩거리며 정승댁을 찾아갔어요. 총각은 정승 앞에서 자기 황소를 내놓으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정승이 다른 소를 대신 주겠다고 하자 총각은 자기 황소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어요. 좁쌀 한 톨로 황소를 얻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황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설명했지요. 이미 황소를 잡아먹었으니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럼 그 황소를 먹은 사람을 대신 주십시오.
딸의 생일잔치 때문에 황소를 잡아먹었으니 딸을 달라는 얘기였지요. 허허허, 배짱 한 번 줬구나. 좁쌀 한 톨로 정승의 딸을 얻으려 하다니. 정승은 총각의 뚝심을 보고 딸과 혼인을 시켜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과거에부터야 내 딸과 혼인할 수 있네. 과거에부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총각은 그 길로 과거를 보러 갔지만 그만 낙방하고 말았지요. 그 다음 해에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드디어 과거에 합격한 총각은 한달음에 정승댁을 찾아갔어요. 정승은 딸과의 혼인을 허락했지요. 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은 그 후로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아버지와 세 아들이 살았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세 아들을 씩씩하게 키웠지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아버지는 깊은 병으로 몸져눕게 되었어요. 이제 나도 너희들 어머니 곁으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고는 맷돌 하나, 바가지와 대나무 지팡이, 그리고 장구뿐이구나. 물려줄 것이 변변치 않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삼형제는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을 사이좋게 나누어 가졌어요. 큰아들은 맷돌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바가지와 지팡이를, 막내 아들은 장구를 가졌지요. 그리고 삼형제는 헤어져 각자 세상 구경을 하기로 했어요. 아우들아, 우리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3년 뒤에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 부디 건강들 해라. 예, 꼭 다시 만나요. 형님도 몸 조심하세요. 큰아들은 맷돌을 등에 짊어지고 산길을 내려갔어요. 날이 저물어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네. 저기 큰 바위 뒤에서 하룻밤 지내고 가야겠다. 하루 종일 걸어서 피곤했던 큰아들은 바위 뒤에 눕자마자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결에 두런두런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깜깜한 밤중에 이게 무슨 소리지? 큰아들은 귀를 바짝 기울였어요. 이 놀이개는 내가 가질 거야. 너는 다른 걸 가져. 싫어. 내가 가질 거야. 바위 앞쪽에서 두 명의 도둑이 훔쳐온 것 중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었어요. 이 도둑들을 쫓아버려야 안심하고 잘 수 있을 텐데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그때 아버지가 주신 맷돌이 생각났어요. 큰아들은 맷돌에 작은 돌을 넣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렸어요. 스르륵 쿵쿵, 우르륵 쿵쿵. 고요한 산속에서 맷돌 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지요. 아이고, 깜짝이야. 마른 하늘에 웬 천둥 소리지? 하늘에서 우리에게 천벌을 내리시나 봐. 어서 도망가자. 깜짝 놀란 도둑들은 보물과 돈을 모두 버리고 꽁지 빠지게 도망갔어요. 다음 날 아침 큰아들이 잠에서 깨어보니 바위 앞에는 도둑들이 두고 간 보물과 돈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아버지의 맷돌 덕분에 내가 부자가 되었어. 아버지가 남겨주신 물건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었구나. 큰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어요. 한편 길을 가던 둘째 아들은 날이 저물자 무덤가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쿵, 쿵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둘째 아들은 숨을 죽이고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둘째 아들이 누워있는 무덤 옆에서 멈췄어요. 해골님, 어서 일어나시오. 세상에나, 그건 바로 도깨비였어요. 아, 알았네. 마침 일어나려던 참이었네. 둘째는 등골이 오싹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해골인 척 말했어요.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도깨비에게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서였지요. 그런데 오늘 해골님의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도깨비가 말했어요. 오늘은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네. 둘째 아들이 둘러댔어요. 그러고 보니 사람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요? 도깨비가 코를 킁킁거렸어요. 어제 새로 만든 무덤에서 나는 냄새 같네. 아무래도 이상한데. 그렇게 의심이 되면 내 머리를 만져보게. 둘째 아들은 바가지를 쑥 내밀었어요. 머리카락이 없고 반질반질한 게 해골냄이 맞긴 한데. 이 팔도 만져보게.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대나무 지팡이를 쑥 내밀었어요. 살이 없고 뼈만 있는 게 해골님이 분명하네요. 그럼 이제 어서 마을로 내려갑시다. 둘째 아들은 영문을 모른 채 도깨비를 따라 마을로 내려갔어요. 마을에 있는 김 부잣집에는 딸이 하나 있는데 깊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었지요. 도깨비는 김 부잣집의 담을 훌쩍 넘어 들어가 딸의 혼을 빼어 자루 속에 넣었어요. 그때 멀리서 꽃기호 하고
다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깨비는 깜짝 놀라 김 부잣집 딸의 혼이 담긴 자루를 둘째 아들에게 맡기며 말했어요. 오늘 밤 다시 올 테니 해골님이 이 자루를 잘 맡아주시오. 나는 날이 밝기 전에 빨리 가봐야 합니다. 도깨비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렸어요. 날이 밝자 김 부잣집에서는 통곡 소리가 들려왔어요. 둘째 아들은 자루를 들고 김 부잣집을 찾아갔어요. 어르신, 제가 죽은 따님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자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겠네. 둘째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죽은 딸의 코 밑에 혼이 담긴 자루를 갖다 대었어요. 그러자 딸의 얼굴에 차츰 화색이 돌더니 얼마 후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지요. 김 부자는 몹시 기뻐하며 둘째 아들을 사위로 삼았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물건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었구나. 둘째 아들도 돌아가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어요. 막내 아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막내 아들은 장구를 치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어요. 아버지와 형님들이 보고 싶어 슬펐지만 그럴수록 더욱 신명나게 장구를 치며 용기를 냈지요.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장구를 치며 산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났어요. 막내 아들은 호랑이를 물리치려고 덩덕쿵 쿵덕쿵 큰 소리로 장구를 쳤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호랑이가 장구장단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게 아니겠어요? 산길을 벗어나 마을로 내려가도 호랑이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막내 아들을 따라왔어요. 호랑이가 장단에 맞춰 춤을 추다니 이렇게 신기한 일이 있나? 사람들은 재미난 구경거리를 보러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이 소문은 흘러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여봐라, 그 장구 치는 아이와 춤추는 호랑이를 불러오거라. 임금님은 막내 아들을 궁궐로 불렀어요. 임금님 앞에서 막내 아들이 장구를 신명나게 치자 호랑이가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어허, 참으로 신기하구나. 내 비싼 값을 쳐줄 테니 그 신기한 장구를 내게 팔거라. 그러자 막내 아들이 말했어요. 임금님, 이 장구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가장 값진 것이니 아무리 많은 돈을 주셔도 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금님은 막내 아들의 깊은 효심을 칭찬하며 큰 상금을 내렸어요.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흘러 삼형제는 헤어진 곳에서 다시 만났어요.
형님, 무사하셨습니까? 아우들아, 별탈 없었느냐? 다시 만난 삼형제는 부둥켜 안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했어요. 모두 아버지가 물려주신 세상에서 가장 값진 물건 덕분에 큰 복을 받은 걸 알게 되고 함께 기뻐했지요. 삼형제는 옛날 아버지 집이 있던 곳에 새 집을 짓고 서로 도와가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미련한 소금장수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소금장수가 살았어요. 소금장수에게는 아주 미련한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어느 날 소금장수가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아들아, 이렇게 매일 놀기만 해서 어쩌려고 그러느냐? 다른 아이들은 벌써 제 몫을 다 하는데 도대체 너는 무엇이 되려고 하느냐? 미련한 아들은 하품을 쩍 하며 말했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소금 장수나 하죠 뭐. 이 녀석아, 소금 장수는 아무나 하는 줄 아느냐? 사람이 많이 모인 데 가서 소금 사세요 라고만 하면 될 텐데 뭐가 어렵겠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가서 팔아보거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커다란 소금 한 자루가 실린 지게를 주었어요. 아들은 소금 지게를 쥐고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다녔어요. 한참을 가다가 농부들이 논에서 모내기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옳지, 저기서 팔아야겠다. 소금 사세요. 소금이요. 아들은 논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귀찮다며 아들을 밀쳐냈어요. 결국 소금은 하나도 팔지 못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들의 소금 자루가 하나도 줄지 않은 것을 본 아버지는 쯧쯧 혀를 찼어요. 그래, 소금을 팔러 어디를 다녀왔느냐? 아들은 논에 갔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부채질을 해주고 소금을 사라고 해야지. 아들은 아하 하고 무릎을 쳤답니다. 다음 날 아들은 다시 소금 지게를 쥐고 집을 나섰어요. 한참을 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다다랐지요. 아버지가 부채질을 하라고 하셨지? 아들은 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부채질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물바가지를 가지고 와서 아들에게 확 끼얹었어요. 아니, 불난 집에 와서 부채질을 하니 썩 꺼지거라. 아들은 소금을 하나도 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허허, 물을 뿌려주고 소금을 사라고 해야지. 아들은 또 아하
하고 무릎을 쳤답니다. 다음 날도 아들은 소금을 팔러 나갔어요. 한참을 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다다랐지요. 아버지 말씀대로 해야지. 아들은 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물을 휙 뿌렸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달려와 아들을 내쫓았어요. 잔치집에 와서 물을 끼얹다니 썩 꺼지거라. 아들은 이번에도 소금을 하나도 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이렇게 답답할 때가 그때는 덩실덩실 춤을 한바탕 추고 소금을 사라고 해야지. 아들은 또다시 아하 하고 무릎을 쳤어요. 그 다음 날도 아들은 소금 지게를 지고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다다랐지요. 이번에는 꼭 잘해야지. 아들은 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신나게 춤을 한바탕 췄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달려와 마구 화를 냈어요. 아니, 싸움 난 곳에서 춤을 추다니 썩 꺼지거라. 아들은 이번에도 소금을 하나도 팔지 못하고 집으로 털레털레 돌아왔지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얻어맞기만 했잖아요. 아버지는 한숨을 더 깊이 내쉬었어요. 에휴, 아들아. 그럴 때는 싸움을 말리고 소금을 사라고 해야지. 아들은 이번에도 아하 하고 무릎을 쳤답니다. 다음 날 미련한 아들은 다시 소금을 팔러 나갔어요. 한참을 가다가 황소 2마리가 뿔을 맞대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저럴 때는 아버지가 싸움을 말리라고 하셨지. 아들은 황소들에게 다가가서 싸움을 말렸어요. 그러자 성이 난 황소들은 아들의 엉덩이를 동시에 들이받았어요. 아들은 붕 하고 날아올라 저 멀리 쿵 하고 떨어졌지요. 아이쿠, 내 엉덩이. 내 다시는 소금 장사를 하나 봐라. 미련한 아들은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꿀잠 자는 편안한 밤 되세요.